자, 일본의 개표기, 한국의 개표기. 기억나시죠? 차이점이 뭐냐?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기계적 차이가 있고 절차적 차이가 있는데 절차적 차이가 뭐냐? 이게 퀴즈였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절차적 차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개표 절차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개함부. 개함. 네, 뚜껑 여는 거죠. 거기서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넘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투표지 운영부에서 분류를 하죠. 막 기계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로 넘겨요. 심사 집계부. 큰 틀에서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심사 집계를 한 다음에 이걸 위원 법률석에 넘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록 보고석에서 정리해서 공표를 합니다. 나중에 정리부가 이건 모든 걸 다 포장 정리해서 끝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절차와 일본 절차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차이가 뭐냐.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해외에서 보낸 분들 꽤 있습니다. 날 한국어로 달라. 밥은 살 테니까. 캐나다. 복숭아 엄마. 네.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 고기를 실컷 사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봤더니 미국 텍사스야. 그 중에서 해외에서 보낸 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먹자. 광저우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밌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동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일본은 서서 하고 우리는 앉아서 한다. 대한민국 만세. 굉장한 차이인데요.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정답이 맞으면 밥 살기에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제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송파구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지행입니다. 뭐라고요? 강지행. 근데 이분은 강진행? 지행. 아, 강지행?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달래요. 네. 틀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송채경화 기자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더니 답으로 이게 왔어요. 저는 미혼 남성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답이야. 그게 끝인가요? 예. 그리고 김호준은 됐고 송채경화와 식사하고 싶다. 밥을 사면 송채 기자에게만 사고 싶다. 그럼 어떤 분들이 선정됐냐? 답과는 큰 상관없이 이런 분들. 총수의 예리함에 반했어요. 답은 틀렸어. 그래서 밥 살 기회를 주는 건가요? 네, 이런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 답에 맞고 틀리는 거 상관없이 한 번쯤은 아주 작은 참여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런 거. 사실 이 방송을 보고 메일 보내는 분들 중에 보면 공무원들도 많아요. 몰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걸 보고 있고 힘내라고. 더구나 대구에 40대 청자인데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10분은 자막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런 분들의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별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10분 선정했어요. 자. 아니, 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형부가 공무원인데 네. 어느 날 회사 바닥에서 USB 메모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건지 못 찾아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뭐 낙곰수, KFC, 파파이스. 그래서 이거 누구냐 계속 찾았는데 아무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차라리 합니다. USB를 버리는 거지. 그렇죠. 얼마 한다고 그거.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자신이 참관인으로 가본 적이 있다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에 요런 섹터로 구분돼서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사진도 있으나 일반인들이 보내준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분류하는 쪽은 이쪽이고 여기서 보시면 투표 분류 기계는 여기서 돌아가고 여기서 심사집계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고 여기서 정리하고 이런
대충 구조에서 돌아가거든요. 자, 정답은 뭐냐? 일본 기계는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고 우리 기계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 그리고 일본은 사람이 먼저 분류를 하고 기계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류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계가 사람이 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다시 사람이 검증을 해요.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심사집계부라는 곳에서 기계가 잘했는지 체크를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분류를 함과 동시에 숫자를 세요. 100장 묶음씩. 그리고 그게 맞나 사람이 심사집계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기계가 한 거를 사람이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투표, 개표 검증 방식의 핵심은. 그런데 제가 전자투표에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방식은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기계는 이 후보 거 몇 장, 이 후보 거 몇 장 이렇게 세지 않아요. 이 후보 뭉치, 저 후보 뭉치를 내놓을 뿐입니다. 일본은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기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한다면 센단 말이에요. 100장씩.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서 기계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계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기계나. 그것은 심사집계부 사람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게 이제 선관위의 일관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제대로, 그렇죠? 기계가 분류하고 세워놓은 숫자를 사람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만약에 심사집계부가 기계가 분류해낸 100장 묶음의 숫자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 기계가 센 숫자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득표의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만큼 전자적인 개표가 된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그 해당 부분만큼. 그래서 전자투표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심사집계부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오류도 없이 제대로 분류해내느냐. 여러분들 중에 개표 참관위로 참석해 보신 적 있는 분들, 그걸 누가 해봐요. TV로 보지. 그런데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여기에 참여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관하기로 하신 동기는 뭔가요? 지난 대선 때는 좀 의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좀 제 손으로 좀 한번 좀 깨끗한 선거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됐죠. 이번에 참관을 하고 나서 예.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어떤 겁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자면. 딱 처음에 가서 느꼈던 거는 참관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야 될 그 심사집계부나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정의당에서 이제 간 그 개표 참관인은 8명이었거든요. 총 8명. 예, 근데 그 대부분 다른 당 쪽에서 오신 그 참관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나오는 그 개표 결과를 네. 그 문서화해서 이렇게 입구 쪽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개표 상황표. 네. 그 상황표를 그냥 확인하고 그냥 자기 정당 쪽에 알려주는 일만 하시는. 그러니까는 뭐 투표지 분류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심사 집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런 활동은 안 하셨죠. 동작의 경우는? 그렇죠. 매 팀마다 15팀까지 있었거든요. 가령 뭐 심사집계부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뭐 투표지 분류기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럼 최소한 심사 집계부 15곳을
동시에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8명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선관위에 뭘 요청하셨습니까 혹시? 표시 부르기에 오류가 되게 좀 잦았거든요. 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홈표가 발생한다든가 혹은 그렇죠.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들어간다든가 예예. 이런 걸 유관으로 보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그 초반에 오류가 있고 나서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사무국장한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오류가 있다고 해도 네. 그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이제 재검표를 하니까 네.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갖다가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심사집계부로 가셨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공직선거법 매뉴얼에는 네. 100매씩 넘어온 네. 그 표를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그 수검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네네. 한 장 한 장 이게 2번, 3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 선관위 매뉴얼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13, 14, 15부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15팀은 뭐 밤새도록 한 번도 수검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14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수날림이라고 하죠. 휘리릭 보는 거 있죠. 날림으로 한다는 건 이제 100장을 들고 이렇게 주르륵 한번 훑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주르륵 날림으로 하더라도 예. 도장에 찍힌 위치가 일치하고 그래서 주르륵 날려도 도장이 조금만 다른 데 찍히면 금방 뭐 드러난다. 잡아낼 수 있다. 예. 육안으로도.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시기엔 아닙니까? 그 네. 선관위 매뉴얼이 네. 그 거기 나와 있고 수날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날림을 할 때도 이게 네. 한 장 한 장씩 수날림을 이게 할 수도 없는 게 네. 이게 막 2장, 3장씩도 막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종이끼리 할 붙기도 수가 하고. 본인은 13, 14, 15를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테이블을 보셨을 테니까 예.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결과가 있었나요? 이거는 너무 부실하다. 부실하다. 예, 이거 뭐 지나치게 부실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제 그 확인을 합니다. 한 6분, 7분이서. 네. 심사집계부에서 넘어가면 이제 위원 검열석이죠. 마지막으로. 예, 예. 뭐 확인하는 것도 뭐 거의 뭐 확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앉아 계시는 거밖에는 안 보였고요. 자, 그래서 심사집계부에서 어떻게 실제로 했다는 건지 찍은 영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자, 이게 100장인 거는 개수비로 세요. 그런데 100장 안에 다른 후보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분인데 그냥 묶어서 숫자만 써요. 100장이 맞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도 안 하는 거죠. 드르륵 넘겨보는 것도. 기계가 100장, 한 후보 걸로 100장이라고 했던 거를 100장인지는 개수기로 다시 해라. 그 안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 분이 확인한 바로는 대략 전체 30%는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중에 40%는 휘리릭 넘기더라. 심사하지 않는 거죠. 집계만 하지. 100장 묶어 줬잖아요, 기계가. 이게 A 후보 거라고. 그리고 기계가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사람이 이제 100장에 맞는지 기계를 한번 돌려보고 개수기라고 하는 거. 돈 세는 기계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다 동일한 후보 건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 제대로 된 수 검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트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동작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기계가 분류하고 개수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쭉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럼 전자적인 개표가 그만큼 이루어진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그 기계, 다시 돌아가서 분류 기계를 장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검증 과정이 생각만큼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그 기계가 장악당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물론이죠. 그런 우리의 절차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기계에 대한 검증을 대단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차 전체를 바꾸지 않을 거면 일본처럼.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저는 동작에 계신 분의 경험밖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국 252개의 개표소에서 참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내가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동작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해보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수의 참관인들의 경험을 그걸 충분히 모아서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우리만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됐었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전자적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돌아왔어요. 대단히 원시적인 손으로 찍고 다시 사람이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향으로 되돌아왔어요. 독일은 몇 년 전에. 퀴즈 왜 되돌아왔을까? 여기서 퀴즈입니다. 독일은 아니 독일에 뭐 전자기술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근데 독일은 되돌아왔어요. 전부 다 원시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독일은 투표 한 곳에서 그냥 개표도 해버려요. 우리는 중앙에 모아서 막 하잖아요. 뭐 보관하고 막 사전 투표하면 보관했다가 독일은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계적인 장치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의 퀴즈. 이번 퀴즈도 무슨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말이죠. 밥을 또 먹읍시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의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부터 의문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 의문은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파파이스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교한 사진도 있으나 일반인들이 보내준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분류하는 쪽은 이쪽이고 여기서 보시면 투표 분류 기계는 여기서 돌아가고 여기서 심사집계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고 여기서 정리하고 이런 대충 구조에서 돌아가거든요. 자, 정답은 뭐냐? 일본 기계는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고 우리 기계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 그리고 일본은 사람이 먼저 분류를 하고 기계에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류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계가 사람이 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다시 사람이 검증을 해요.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심사집계부라는 곳에서 기계가 잘했는지 체크를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분류를 함과 동시에 숫자를 세요. 100장 묶음씩. 그리고 그게 맞나 사람이 심사집계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기계가 한 거를 사람이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투표, 개표 검증 방식의 핵심은. 그런데 제가 전자투표에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방식은 분류만 그래서 밥살 기회를 주는 건가요? 네, 이런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 답에 맞고 틀리는 거 상관없이 한 번쯤은 아주 작은 참여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방송을 보고 매일 보는 분들 중에 보면 공무원들도 많아요. 몰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걸 보고 있고 힘내라고. 더구나 대구에 40대 애청자인데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10분은 자막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런 분들의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별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10분 선정했어요. 자, 아니, 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네. 형부가 공무원인데 네. 어느 날 회사 바닥에서 USB 메모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건지 못 찾아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뭐 낙곰수, KFC, 파파이스. 그래서 이거 누구냐 계속 찾았는데 아무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USB를 버리는 거지. 그렇죠. 얼마 한다고 그거?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자신이 참관인으로 가본 적이 있다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에 요런 섹터로 구분돼서 이거보다 훨씬 정다다. 복숭아 엄마. 예.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 고기를 실컷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봤더니 미국 텍사스야. 그 중에서 해외에서 보낸 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먹자. 광저우에서. 그렇게 해외에서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밌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동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일본은 서서 하고 우리는 앉아서 한다. 대한민국 만세. 굉장한 차이인데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정답이 맞으면 밥 살기에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제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송파구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지행입니다. 뭐라고요? 강지행. 근데 이분은 강진행? 지행. 아, 강지행?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달래요. 네. 틀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송채경화 기자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더니 답으로 이게 왔어요. 저는 미혼 남성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답이야. 그게 끝인가요? 예. 그리고 김호수는 됐고 송채경화와 식사하고 싶다. 밥을 사면 송채 기자에게만 사고 싶다. 그럼 어떤 분들이 선정됐냐? 답과는 큰 상관없이 이런 분들. 총수의 예리함에 반했어요. 답은 틀렸어. 하고 개수를 하지 않단 말이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기계는 이 후보 거 몇 장, 이 후보 거 몇 장 이렇게 세지 않아요. 이 후보 뭉치, 저 후보 뭉치를 내놓을 뿐입니다.
일본은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기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한다면 센단 말이에요. 100장씩.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서 기계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계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기계나. 그것은 심사집계부 사람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게 이제 선관위의 일관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제대로, 그렇죠? 기계가 분류하고 세워놓은 숫자를 사람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만약에 심사집계부가 기계가 분류해낸 100장 묶음의 숫자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 기계가 센 숫자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득표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만큼 전도적인 대표가 된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그 해당 부분만큼. 자, 일본의 개표기, 한국의 개표기. 기억나시죠? 차이점이 뭐냐?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계적 차이가 있고 절차적 차이가 있는데 절차적 차이가 뭐냐? 이게 퀴즈였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절차적 차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개표 절차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개함부. 네, 뚜껑 여는 거죠. 거기서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넘깁니다. 그럼 우리 계속 얘기했던 투표지 운영부에서 분류를 하죠. 막 기계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로 넘겨요. 심사집계부. 큰 틀에서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심사집계를 한 다음에 이걸 위원 법령석에 넘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록 보고석에서 정리해서 공표를 합니다. 나중에 정리부가 이건 모든 걸 다 포장 정리해서 끝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절차와 일본 절차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차이가 뭐냐?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해외에서 보낸 분들 꽤 있습니다. 날 한국어로 달라. 밥은 살 테니까.